네, 가라앉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아동 학대 사건,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는 아동의 경우 거슬러 올라가면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효정 기자와 함께 출생 등록 제도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인권위 주최로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좀 뒤에 전해드리고, 인권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하게 된 광주 10남매 사건, 이건 뭔가요? 네,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여자아이가 2년째 학교도 가지 않고 계모에게 학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취약연령 아동 중에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광주 10남매의 과정이 발견됐습니다. 10남매의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10명의 자녀 중 첫째와 9째 또 10째를 제외하고 7명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데요. 그중 1998년에 태어난 5째부터 2004년에 태어난 8째까지 4명은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를 내고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네, 1998년에 태어났으면 발견 당시에 17살 정도 됐다는 건데 그때까지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니 뭐니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예방접종이나 교육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학대 등의 정황은 없었고요. 학교를 다닌 첫째가 둘째를 가르치고 또 둘째가 배운 대로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남매 간의 우애를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출생 신고라는 게 이렇게 부모가 임의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부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부모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무지로든 또는 고의로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 국가나 병원 같은 데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4항은 신고 의무자, 즉 부모가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등 특별한 조사의 계기가 없는 이상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못 되는 상황입니다. 대안 같은 게 없을까요? 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백혜련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예, 보편적 출생등록이란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 지역, 또 장소 등의 어떤 요소나 여건과 관계없이 한 국가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제도가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라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대안으로? 네, 현행 출생신고에 대안으로 19대 또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출생통보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요. 출생통보제도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출생등록 담당 공무원이나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먼저 통보하고 후에 부모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경우 출생신고의 누락 및 아동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미혼모 등 출산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 병원에서의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미혼모 등 프라이버시 문제가 얽혀 있긴 하지만 아동 학대 방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 마련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